SNS 중에서 바이럴 마케팅에 제일 좀 유용한 수단이 되는 도구가 페이스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페이스북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페이스북이 오래전에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다른 SNS처럼 느껴지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페이스북을 가지고 광고를 할 때 인스타에도 같이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SNS가 두 개가 실질적으로는 달라 보이겠지만 성격이 물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페이스북을 우리가 잡아두면은 인스타그램에도 같이 활용해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바이럴 마케팅 도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건 바이러스처럼 퍼진다라는 의미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대로 정말로 제대로 쓸 거면 페이스북에는 개인 계정이 있고요. 그룹이 있고요.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잘 유용하게 쓰시면은 제일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페이스북에서 친구 부분에 보면은 내가 모르는 친구 추천들이 꽤나 많이 들어오거든요. 막 외국인도 막 얘기하고 난리가 나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들어와?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 이 창에서도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예, 원래 그래요. 페이스북은. 왜냐면 이렇게 친구 추천이 되어져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친구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들 또는 내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 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산다 또는 어느 대학을 졸업했다 이런 정보를 넣으면 그 대학을 졸업하거나 서울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 수도 있는 사람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저도 아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태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유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뜨는 거고, 물론 우리가 이 사람 중에서 친구 요청 들어오더라도 친구 추가를 하지 않으면 친구가 돼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것 또한 걱정하실 거는 전혀 없으세요. 근데 이 부분을 많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적으로 뭐 계정을 해야만 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계정은 간단히 말하면 개인 브랜딩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계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친구를 모으기가 쉽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친구는 5,000명까지 모을 수가 있고요. 친구들을 모아서 이후에 이제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지가 있을 때 그룹이나 페이지에 초대를 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룹이나 페이지는요, 일단은 친구가 추천되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초반에 키우기가 힘든데 만약에 개인 계정에서 친구를 모아다가 저기다 송출을 한다면 확실히 처음에 이제 초반에 키우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용도로 활용하실 때 개인 계정을 쓰기도 하고요. 또 개인 계정은 개인이 운영하는 계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개인이 내가 어떤 후기 같은 걸 올리거나 추천을 하는 글을 올릴 때 활용하시기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이라는 거는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토론 공간을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혼부부들이 모이는 어떤 그룹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방 이제 뭐 초보 요리사들이 모이는 어떤 그룹이라고 했을 때 그런 그룹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상품으로 요리를 한 제품 그 뭐죠? 요리를 올리면서 뭐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이런 걸 만들어서 먹었어요. 이런 거 올리면은 사람들이 그릇이 예쁘면 이거 그릇 어디 거예요? 그릇 예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마케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개인 계정 같은 경우는 개인이 그냥 운영하시면서 그냥 일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고받으시면서 살짝 홍보를 하는 요소로 생각하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가구 쪽에 뭐 DIY 가구라고 했을 때도 DIY 가구를 만들다가 여기 가봤는데 진짜 괜찮네요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홍보를 하실 때 상대방이 홍보라는 느낌이 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주의하실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페나 그룹 같은 경우요. 그룹장이 있죠. 이 그룹장이 사실은 막 광고다 홍보다 이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오고 안 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광고나 홍보가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광고하려고 들어온 거구나 하고 차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조금 막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그룹에 남아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홍보 같은 느낌이 나지는 않도록 그렇게 좀 잘 에둘러서 얘기하는 게 여기서는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을 기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이디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카페에 가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혼부부 많이 준비하는 데 보면 레몬 테라스 뭐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카페 명들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뭐 의류면 의류에 관련된 그런 카페들이 있고 해요. 그럼 그런 카페들에 우리가 일상 회원으로 그냥 가입을 한 거예요. 맘카페 같은 데도 괜찮죠. 그래서 맘카페 같은 데 가입해서 그냥 활동을 해요. 그냥 일상적으로 뭐 오늘 어떠네요 뭐 이런 거, 뭐 오늘 어디서 뭐 엄청 세일해요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막 주고받으면서 그냥 일상 회원처럼 있으세요. 그러면서 가끔 이제 후기 글처럼 여기 이렇게 해보니까 요거 이렇게 만들었더니 정말 맛있어요.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내 제품에 DP돼 있는 사진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제품이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한테 보이게 되고 그게 정보로 보여지게 되겠죠.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바이럴 마케팅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광고는 싫어해요. 카페에서 광고하면 당장에 잘려요. 예, 맘카페는 특히나 그래요. 왜냐면 그 광고는 그 맘카페의 홍보 수단이고 돈벌이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로 광고하려고 그러면 싫어하고 자르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잘리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카페에 올릴 때 게릴라성으로 올리는 거예요. 잠시 광고 올렸다가 그 관리자가 볼 때쯤 되면 싹 지워버려요, 게시글을. 예, 그간에 보는 사람들만 노리는 거예요. 그런 광고도 있기는 해요. 네, 그때 이제 걸리면 잘리니까, 그죠? 안전하게는 약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광고 같지 않게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게 좋죠. 구체관절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구체관절 같은 경우 이제 매니아층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카페 몇 군데에 가입을 해요. 그리고 내가 겔라 한복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런 한복을 사서 입혔어요 이렇게 그냥 애둘러서 그냥 해보면 거기서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거 한복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 물어보기 기다리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냐? 아이디 우리가 한 3개 만들 수 있다면서요. 지인 아이디를 써도 되죠. 그 지인 아이디로 카페에 또 가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이디 한 10개에서 뭐 이 정도, 뭐 실제 마케팅하는 업체들은요,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씩을 다 그 카페에 가입해서 운용을 하게 해요. 다 그냥 일상 얘기들 나누면서 얘가 얘기했을 때 바람잡이 역할을 하게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어머, 한복 너무 예뻐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뭐 이렇게 남기면 어디서 샀어요? 우리가 답하고 여기 진짜 예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냥 얘기를 하면은 그걸 또 댓글을 보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구경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원맨쇼예요? 네, 원맨쇼 해야 돼요. 실제 마케팅 다 원맨쇼예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 혼자 하기 힘들다 하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그룹을 짓는다고 하죠. 마케팅 그 스터디 그룹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도와주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면 나 혼자 있을 때 너무 티가 날 것 같으면 다른 사람 거를 대신해서 그렇게 적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도 있으시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품앗이라고 하죠. 그런 걸. 그죠? 자, 일단은 딴 길로 샜다지만 딴 길은 아니고요. 실제 마케팅 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페이스북에 들어왔으니까 구조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드리고 페이지 만드는 게 오늘의 목적이거든요. 페이지 만드는 부분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페이스북에는 일단은 위쪽에 보면 페이스북 로고가 있고요. 요 메뉴는 내비게이션 메뉴라고 해요. 그래서 요 홈 밑에 수정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 계정이에요. 여러분들 계정도 이 부분에 보일 거고 이 부분을 누르면 아까처럼 계정 화면으로 볼 수가 있죠. 이 화면은 간단히 말하면 여기가 프로필 창,
프로필 사진이 되겠고 여기는 커버 이미지라고 해요. 커버 이미지에는 제가 그냥 친절한 수정쌤이라고 넣어 놓았지만 이 이미지는 내 맘대로 꾸며서 놓아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소개글이 보이고 요 옆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분 보이죠? 여기는 타임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적은 글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페이스북의 설정에 따라서 내 친구가 페이스북 내 계정에 와서 글을 남긴 거 그런 것들이 여기 타임라인에 보여지는 메뉴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타임라인은 내가 글을 적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제가 홈으로 와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화면은 무엇이냐? 뉴스피드라고 해요. 자, 일단 이쪽에 페이스북 검색창은 페이스북에서 무엇인가를 검색할 때 쓰는 창이겠죠. 보통은 사람 검색할 때 제일 많이 쓰긴 하지만 페이스북에서 어떤 정보를 검색해서 보시는 분들도 이 검색창에다가 해시태그를 쳐서 검색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은 스토리라고 하는데 스토리라는 건 저번에 그래요. 제가 모먼트 얘기했나요? 모먼트랑 좀 비슷한 거기는 해요. 근데 원래 모먼트가 얘네를 따라한 거고 스토리는 뭐냐면 내 친구들에게 이렇게 뉴스토리 상단에 뉴스피드 상단에 잠시 이렇게 뭐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24시간 동안 보여지게 해주는 게 바로 스토리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 친구가 많이 있다면 게시글을 적어서 쓰는 거는 이렇게 뉴스피드에 점점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게시글을 쓰기도 하지만 스토리를 올려놓는다면 스토리는 이렇게 24시간 동안 내 친구들의 뉴스피드 상단에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눌러서 볼 확률이 좀 더 높겠죠? 이 김범술이라는 분은 20시간 전에 이 트리를 올리셨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엄청 많이 올렸네요. 그쵸? 요 점점점이 다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 얘는 19시간 전에 올렸다고 하고 요거는 19시간 전에 또 올렸나 봐요. 이분 취미가 사진 찍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뭐 어쨌든 이분이 계속 보이는 이유는 이분이 계속 스토리를 본인이 계속 올렸었거든요. 24시간 전에 올린 것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만약 여기에 반응 주려면은 뭐 하트를 날린다든지 맛있어요를 날린다든지 하면 반응이 가는 겁니다. 이런 게 스토리예요. 근데 만약 이게 지금은 저분이 그냥 올린 취미용 사진들이 보이지만 이 부분에 만약에 내가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고자 하는 어떤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 이런 것들을 올려놓게 된다면 친구들이 그걸 보고 반응을 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럴 확률들이 더 높겠죠. 네, 그게 바로 이 스토리라는 부분이고 이 밑에 있는 이거는요. 뉴스피드인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글을 이렇게 올린 거죠. 네, 이벤트 참여하느라고 올린 거래요. 4일 전에. 그죠? 뭐 좋아요를 눌러준다든지 그럼 누가 좋아요 눌렀느냐 이렇게 보니까 뭐 종원선인가요? 뭐 이런 분이 뭐 좋아요를 눌렀었고 이분을 제가 만약 친구 추가할 거면 친구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도 있는 친구에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뜨는 거예요. 좋아요 누른 거에 또 뭐 보니까 괜찮다면 친구 추가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뉴스피드에는 내가 쓴 글도 일단 보일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내 친구들의 글 또는 광고 또는 이것도 이제 친구네요. 그죠? 요것도 이제 친구. 요거는 지금 보면 우원님이 한양대학교에서 올린 거. 요거는 삭제해야 되겠다. 이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저희 그 그룹에다가 올린 거예요. 나중에 삭제할게요. 제가 그룹장인데 잘 안 봐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네요. 자, 요것도 그룹에다가 이 그룹원이 올리면 그룹에 같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글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도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릴스도 떠요. 이 스토리에 보시면은 이 스토리에 말고 릴스, 룸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릴스라는 건 뭐냐면 짤막한 동영상 같은 것들을 올리는 곳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뉴스피드 중간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이 부분을 눌렀을 때 음악과 함께 또 보이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많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릴스를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광고도 보이고요. 광고의 경우 그냥 사진을 올려서 광고를 할 수도 있지만 영상을 올려서 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오토플레이가 돼서 바로 재생이 돼서 보이기 때문에 광고를 더 끝까지 볼 확률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특히 이 페이스북의 광고는 이런 식으로 눌러서 어떤 사이트로 유입되게 하는데도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페이스북은 다뤄두실 필요는 있죠. 자, 이것도 동영상을 이렇게 올린 건데 여기 보니까 민규라는 제 친구로 돼 있는 사람이 댓글을 남겼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뉴스피드에 뜬 거예요. 5일 전에 올린 건데 저는 이 페이지에 가입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이 민규라는 분이 이 페이지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다 댓글을 남겼을 때 제 친구이기 때문에 이분이 댓글 남긴 페이지의 게시글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이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글을 보니까 댓글은 637개, 공유가 524회 일어났대요. 그럼 이 댓글을 보니까 이런 분들이 댓글을 남겼대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댓글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눌러서 또 친구 추가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공유 쪽으로 보면은 이런 분들이 이제 공유를 했다라는 것도 보여지죠. 이렇게 퍼지는 부분이 있는 게 이 페이스북의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바이럴 마케팅이 잘 이루어진다면 보통은 광고보다는 어떤 좀 재밌는 어떤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공유나 댓글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요 옆에는 광고 영역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광고들, 페이스북이 원래는 SNS 도구고 얘네들의 어떻게 보면 돈벌이 수단이 광고잖아요. 그래서 광고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옆에 신고 요청이랑. 자, 그래서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서는 우리가 글을 남기고자 할 때는 여기 누구누구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있죠? 여기다 클릭하시고 글을 남기면 되는 거예요. 글은 글을 적어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글을 적으면서 사진을 같이 올려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링크 주소를 연결해서 올리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게시글을 올리시는 방법도 간단하니까 한번 가볍게 한번 올려보고 넘어갈 건데요. 누구누구님 무슨 생각을 알고 계신가요? 라는 이 부분에다가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안녕하세요라든지 뭐 연습 중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적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블로그에 있는 포스팅을 선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URL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광고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올리고 있는 게 인어프 어린쑥, 그죠? 네, 몰라요. 그냥 제가 팔려는 목적은 아닌데 일단 만만하게 잡혔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여기다가 적어볼 거예요. 겨울철 보습 촉촉한 인어프 어린쑥 핸드크림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쳐요. 원래는 이것도 너무 광고성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걸 좀 부드럽게 평서문으로 적어주시면 제일 좋기는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치고 아무래도 그냥 글만 적으면 재미없으니까 이모지 같은 걸 넣어서 조금 꾸며주시면 좋죠. 뭐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물론 이것도 아직 어색해요. 조금 더 다듬을 필요는 있는데 지금 마땅히 바로 생각하려니까 이렇게밖에 머릿속에 안 생각나서 일단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고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포스팅한 거를 적고자 한다면 그냥 탭 하나 더 추가하시고 네이버로 가서
로그인을 잠깐 해야겠네요. 예를 들어 이거를 URL 복사를 하고 페이스북의 창에다 붙여요. 조금 기다리면 여기 밑에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얘는 지우고 게시 하시면 게시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같이 어린숙 핸드크림이 올라가지니까 클릭해서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핸드크림 추천글이 보이겠죠? 자, 게시물 적는 방법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몇 글자 적어보시고 밑에다가 우리 블로그에다가 적었던 URL을 복사해서 그냥 붙여보세요. 그러고 그냥 발행까지만 해보시면 됩니다. 블로그를 복사해 놓는 거죠? 블로그에 포스팅을요. 네. 포스팅이 그 맨 위에 떠 있는 거요? 메뉴에 떠 있는 거라기보다 엊그저께 우리 올린 걸로 할까요? 이 글을 적을 때 잠깐 수정해 보자면 해시태그도 좀 적어주시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시면 사람들이 누군가가 만약 검색에다가 핸드크림을 검색했다 라고 할 때 걸려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해시태그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적으실 때 가급적이면 샵 해가지고 이렇게 해시태그도 넣어보세요. 선생님 어디다 제가 여기 페이스북 검색창에 띄어쓰기 상관없나요? 이렇게 쳐보면 드롭스 후라이팬을 띄워놓은 사진이나 게시글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후라이팬이라고 해서 찾아볼까요? 그럼 그룹, 사람, 여기 베리송크 분, 그리고 다른 분 올린 후라이팬도 보이는 것 같고요. 아직은 안 뜨나요? 그러게. 게시글을 적었는데 새 후라이팬? 뜬다. 그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뜨게 되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아마 이거는 지금 진짜로 뭐 올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해서 다른 태그에서는 잘 안 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새 후라이팬 치니까 바로 뜨네요. 띄어쓰기는 상관없나요? 태그에서? 태그에서 띄어쓰기 하면 떨어져요. 예를 들어 드롭스 띄고 폴에 하면 드롭스만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노출 잘 된 거 보였어요. 네, 좋아요. 자, 페이지 찾아오셨나요?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지금 메뉴에 내비게이션 바에 메뉴 있죠? 여기 만들기에 페이지 만들 거예요. 지금은 페이지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페이지 이름이랑 카테고리랑 소개 적을 수 있는데 우리가 로그인은 페이지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페이지는 몇 개 만들든 상관없어요. 여러 개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페이지 이름으로 그냥 제작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이름을 클릭하시고 만드시는데 내가 상점명으로 하겠다. 상점명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카테고리 여기는 예를 들어 쇼핑몰 이렇게 치시면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 소개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적어주시면 돼요. 꼭
그냥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나중에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적었어요. 그리고 페이지 만들기 하시면 페이지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럼 이렇게 페이지 설정 완료하라고 떠요. 그럼 웹사이트. 웹사이트는 현재 카페24 웹사이트 있잖아요. 그거 넣을까요? 24인데 왜 23이 적혔니? 자, 일단은 로그인을 해서 우리 몰로 가보면 몰 주소 이거 있잖아요. 물론 외우셨으면 그냥 쳐도 되고 이거를 넣으면 되겠죠? 전화번호, 메일, 빼기 빼고 하래요. 메일, 국가번호를 포함한 유효한 전화번호여야 합니다. 82로 넣으면 돼요. 우리나라가 국가번호가 82번이거든요. 그냥 82로 시작하면 플러스가 자동으로 붙을걸요? 우편 번호는 우리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다가요. 우편 번호라고 적고 여기다가 집원 적으면 떠요. 그러면 이렇게 뜨거든요. 04936이네요. 저희는. 이거 적으시면 돼요. 전화번호는 국가번호를 써야 돼요? 네, 그냥 앞에 82 붙여서 적으시면 돼요. 영업시간은 24시간 영업이겠죠. 쇼핑몰이면. 그러면 다음. 그러고 프로필 사진 추가. 우리 로고 있잖아요. 상점 로고. 그거 넣으면 되겠죠? 설마 저번에 만든 상점 로고가 없었을라나? 나는 앨리스라고 했었는데 같은데 없나요? 없으면 새로 만들죠 뭐. 그때 없나? 카페24에서 만든 거요? 저거 카페24 로고 미리 캔버스에서 본 거예요. 네, 그럼 미리 캔버스에서 받은 게 있지 않아요? 그거 올리면 되죠. 아니면 이미지를 저장하시면 되긴 한데 굳이 이걸 다시 여기서 저장해서 가져올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서 저번에 제가 저장해 놓은 게 지금 안 보여서 일단 저는 여기 거 갖다 쓸게요. 어디 갔을까요? 뭐 일단 있으시면 그거 쓰시면 되고 지금 없으시면 갖다 써도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프로필 사진에다가 아까 그러면은 받아온 거를 쓸 거면 넣으면 되죠? 근데 가급적이면은 얘가 1대1 이미지니까 이대로 넣으니까 리자밖에 안 보이네요. 곤란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라리 미리 캔버스로 작업하시거나 포토샵으로 로고 작업만 다시 해서 넣으세요. 금방이면 되니까 1대1이면 1000에 1000으로 만들어도 되죠? 저 앨리스라는 글자를 그대로 쓰고 싶다면 얘를 여기다 포함 가져오기로 가져오면 되는 거고 못 가져오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 저렇게 에러가 나는 경우는 왜 에러가 나냐면 파일명이 잘못됐거나 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저장할 때 경로가 좀 잘못됐거나 한 경우일 텐데, 만약에 이걸 그대로 쓰고 싶다면 연결 프로그램을 그림판으로 열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볼게요. 그러고 한번 여기서 불러와 볼게요. 다시. 잘 가져와지죠? 근데 어차피 이미지는요, 확대하면 깨지거든요. 흐려지고 배기 싫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적는 게 낫을 것 같아요. 아니면 로고를 작게 만들거나. 커버랑 프로필은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예요. 프로필 동그란 거 안에 들어가는 건가? 프로필이 동그란 거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커버 이미지는 넓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 사진 크기는 선생님 안 되는 거죠? 조정은? 사진 크기가 조정이야. 픽은요, 사진을 우리가 가져올 때 쓰는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는 영어로 검색을 해야 돼요. 위쪽에 있는 거는 유료 이미지고 아래에 있는 거는 무료 이미지거든요. 혹시 괜찮은 디자인이 있다면 이런 디자인들에서 가져와도 괜찮겠죠. 저는 예를 들어 여성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드레스를 찾았더니 다 드레스만 나와서 좀 난감하네요. 드레스 말고 딴 거 찾아보죠. 콜스트 이걸로 할까요? 저작권 상관없는 거예요? 네, 저작권 상관없는 대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적어보면은 관련된 또 의류들이 보이겠죠? 이런 디자인도 괜찮다. 그쵸? 해서 괜찮은 어떤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이런 사진들을 가져다가 써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네요. 이런 거. 옷걸이 이것도 느낌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또 다른 사이트는요,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언스플래시도 저작권이 무료인 사이트인데, 프리픽 같은 경우는 로고 같은 것들을 찾기가 좋다면 여기는 사진을 찾기가 좋죠. 해서 이런 사진 중에서 괜찮은 느낌의 사진이 있다면 그런 거를 가져다가 쓰셔도 돼요. 물론 저작권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었다면 그런 사진을 작업할 때 쓰셔도 됩니다. 또 다른 사이트 한 개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얘를 많이 쓰는 이유는 한국어로 적어도 되거든요. 그냥 여성복 또는 뭐 옷 이렇게 적으면 여성복이나 옷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겠죠? 이런 거, 그죠? 아니면 뭐 니트 적으면 니트에 관련된 게 나올 것 같아요. 위쪽은 물론 유료 이미지고요. 아래쪽이 무료 이미지니까 이 중에 괜찮은 게 있다면 그런 걸 가져다가 쓰셔도 돼요. 자, 마음에 드는 사이트 골라서 사진이 없으신 경우는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아까 여기 프리픽에 있던 요 옷 사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다운로드 받아와 볼게요. 프리 다운로드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까 그냥 제가 카페입사 쇼핑몰에다가 다운받고 있으니까 여기다 저장해 놓을게요. 물론 우리가
쇼핑몰에 이제 꾸며서 올리는 사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올리겠다.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사진이 없으실 때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 있더라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프리픽, 언스플래시, 그리고 픽사베이 이 세 가지 사이트들은 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들이에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스폰서 이미지들 빼고는 무료로 쓰실 수 있는 이미지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다가 저는 가져올 거니까 포함 가져오기,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오고 사이즈 조절해서 배치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글을 적어도 될 거고, 아니면 분홍 깔지 말고 이걸 전체적으로 넓게 넣어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커버 사진. 커버 사진 사이즈는 아까 얘기했듯이 커버 사진 사이즈는 원래는 얘가 815에 320 이렇게 되긴 해요. 근데 이걸 제가 못 외워요. 하다 보면 까먹어요. 그쵸? 그래서 어디서 보시라고 했냐면 미리 캔버스로 가셔서 보시라고 얘기를 했죠.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서 일단은 로그인 해보시면은 여기 디자인 만들기 부분에 밑에 보면 페이스북에 우리가 커버 사진 이 사이즈를 맞춰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820에 321로 되어 있으면 이 사이즈로 만드세요. 거의 근사치예요. 뭐 815나 20이나 5픽셀 차이밖에 안 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사이즈로 안 맞추셔도 이 사이즈로 맞추면 거의 근사치로 맞춰지거든요. 이대로 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저도 그대로 제작하고 있고, 사진 한 개를 가져왔고 이 사진을 여기 맞춰서 놓을 거예요. 여기 유튜브는 인스타나 페이스북 거는 다 있어요. 미리 캔버스 안에 보시면은 유튜브 팟빵이라고 해서 여기도 채널 아트랑 썸네일 로고 이미지 다 사이즈 있고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나 프로필 사진에 대한 것도 다 있어요. 그래서 물론 딱 이 사이즈로 만들어야만 된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이즈가 애매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있네. 뭐 사실 뭐 슬로건이나 이런 것까지 딱 정해진 경우는 제일 좋지만 지금 마땅히는 생각 안 나실 거라 대략적으로만 만드시고요. 나중에 어차피 수정하시면 되니까. 그죠? 그냥 저는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깔아 넣고 그냥 앨리스라는 저희 그 페이지 이름만 살짝 적어 놨고요. 요걸 뭐 흐리게 하든 이건 본인 맘대로. 자, 그러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슬로건이 있으면 슬로건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 마땅히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은 페이지 커버해서 PSD 하나 저장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역시 PNG 파일 하나 더 저장할게요. JPG보단 PNG가 용량은 큰데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PNG로 올릴 수 있는 데들은 PNG로 올릴 거예요. 일단 아까 페이스북 창이 어디 갔냐? 없어졌네요.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 커버 사진 추가해서 아까 만든 페이지 커버를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넣어줬고 행동 유도 버튼 추가 눌러서 사용해 보기, 그 다음 샵 보기 해주면은 웹사이트를 여기다 연동시켜 줄 수가 있어요. 샵 보기로 해서 다음, 그러고 여기서 페이스북에서 구매하기 연결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 샵 기능까지 연동 안 했으니까 웹사이트로 연결 해주시고, 여기다가 웹사이트 링크는
저희 카페24를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연결해서 넣어놓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 카페24다 라고 한다면 카페24의 로고란다. URL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웹사이트의 행동 유도 버튼도 잘 들어갔고요. 다음을 누르면 이제 또 다음 네,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친구 초대 나오는 초대 안 할 거예요, 지금. 그럼 다음 페이지 프로필 페이지 알림 뜨는데 그냥 이거 그냥 완료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면은 페이지가 일단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세요. 페이지는 나중에 만든 걸 얼마든지 제거할 수도 있고요.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랑 페이지를 합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편하게 활용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세요. 빨간 머리 애니에요? 빨강 머리 애니에요? 니은자 맞아요? 페이지 아직 검색 안 되나? 아, 여기 있다. 장어 쇼핑몰입니다. 그쵸? 들어가 보면 지금 구매하기로 연결하셨네요. 누르면 이렇게 빨간 머리엔 사이트로도 넘어가져요. 아직 공개하기는 좀 그렇다. 그쵸? 어쨌든 간에 어차피 이렇게 찾아 들어올 사람 별로 없으니까 얼른 카페24를 수정해 놓으면 돼요. 네, 지금 잘 뜨는 거 보이죠? 네, 검색도 잘 되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제가 빨간 머리엔을 쳐서 들어왔지만 이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게시글 적을 때 해시태그 써서 적을 거잖아요. 그 해시태그 쓴 것들로 검색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냥 페이스북에 빨간 머리 치는 거. 네, 저 페이스북에다 빨간 머리엔 친 거예요. 그럼 페이지에 뜨는 거예요? 네, 페이지 부분에 뜬 거죠. 와, 이게 생후 40일 된 아기 광어래요. 신기하다. 뭐 이걸 보려는 거 아니었고. 잠깐만요. 또 어디가 완성돼 있지? 벨라 한복 볼까요? 송현님이 올리신 글들 보이고 여기 겔라 한복 페이지 보인다. 그죠? 들어와 보면은 겔라 한복 페이지가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데 아직 제 화면이 좀 느린 것 같아요. 여기 커버 사진이 아직 바뀌진 않았네요. 페미닌 한복 인형 이거 뭐예요? 그것도 이제 그 여자들의 그 라인이 네. 그런 식으로 쓸 때 좀 섹시하고 뭐 이렇게 여성스러운 분위기로.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는 해시태그죠. 예. 그럼 해시태그 적을 때 이렇게 적어요. 샵 겔라 한복 띄어쓰기해서 그냥 하면 돼요. 여주 꽃가 예. 붙여 쓰고요. 예, 띄어쓰기 하면 안 되고. 예, 밑에 여기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여기만 고치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잘 올라오네요. 그죠? 아, 왜 화면이 빨리 안 보여? 이쁘게 넣으셨을 건데 여기 아직 안 떠서 지금 보기가 어렵네요. 또 어디지? 네, 다 수정돼요. 자동 된 건가요? 다른 거 아니면 거예요? 드롭스폴에는 페이지 안 뜨고 드롭스 띄고 포레라고 하니까 다른 쇼핑몰이 뜨기는 하는데
페이지는 아직 안 뜨네요. 근데 선생님 그림이 왜 안 바뀌었나요? 찾아보고. 저는 요거를 바꾸고 싶었는데. 아, 여기가 맞네요. 아, 요 쇼핑몰이 맞구나. 지금 제대로 떠 있는 게 맞네요. 그러면 난 또 이상한 외계 인형이 있길래 웬 외계 인형인가 했는데 이가 맞네요. 네, 제가 네. 귀여워서. 네. 어쨌든 위에는 안 바뀌어요. 이거는 이제 활동 사항이라 안 바뀌는 거고요. 그냥 그냥 이 수정 안 눌러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완성인 바뀐 거예요. 네. 드롭스폴이랑 어울리는 걸 해주시지 왜? 아 저요? 아 그냥 제가 좋아해서 올렸는데. 외계 인형보다는 로고 네. 같은 거. 아 로고. 그게 낫나? 네. 로고 아니면은 진짜 이쁜 드롭스폴의 그 DP된 사진 있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뻐서 올리는 거는 본인 계정이요. 아, 요건 이제 본인 계정이 아니라 저희 그 홈페이지 같은 거예요. 검색을 해볼게요. 쳐보면 브라운 테이블 뜨는데 요거 원래 있던 거죠. 요거 있던 게 있네요. 요거 맞아요? 딴 사람 네예요? 아, 저희 거 맞는데 네, 지금 만든 건 아니고 네. 원래 있던 거. 브라운 테이블로 쳤을 때 페이지로 가보면 브라운 테이블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네, 두 개 있네요. 세 개 있네요. 네 개 있네요. 다른 데도 브라운 테이블들이 좀 있나 봐요. 지금 여기 두 번째 있는 게 지금 만드신 거예요. 그죠? 네. 요거. 지금 좋아요랑 팔로워는 아직은 없는 상태지만 검색에선 다 나오는 거 확인됐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어서 볼게요. 뭐 지금 자체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니니까 가볍게 볼까 하는데요. 여기 옆에 보니까 페이지 상태가 어떤가요? 라고 나오네요. 환영 게시물 작성 보이시죠? 여기를 누르면 환영하는 게시물을 작성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공개 대상한테 환영하는 어떤 글을 적는 건데요. 우리 몰에 대한 간단한 환영 인사를 적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패션을 아는 직장인들의 페피록 앨리스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뭐 이런 식으로 적고 예를 들어서 꾸몄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예, 뭐 예를 들어 사진을 넣을 거면 사진도 넣으셔도 될 거고 그러고 그냥 게시하시면 이 글이 그냥 게시물로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웰컴 글자처럼 가볍게 적어서 올려보셔라 라는 내용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왓츠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왓츠앱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아마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애플 쓰시는 분들은 왓츠앱이라는 게 아마 기본으로 깔려 있던가 아마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왓츠앱이라는 어플이 깔려 있는 사람들끼리 통화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어플이 왓츠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왓츠앱을 알고 있고 쓰고 있다면 왓츠앱을 등록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냥 그런 내용이라서 안 쓴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친구에게 페이지 좋아요 요청한다면 페이지에 친구 수가 많아지긴 할 텐데 문제는요. 아직 꾸며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친구 모아봤자 친구가 빠져나가요. 그죠? 그래서 페이지를 좀 꾸미시는 게 앞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꾸며나가야 될지 좀 애매하실 거라서 제가 추천하는 몇 개의 페이지들을 보여드려 볼게요. 직접 검색해 보셔도 돼요. 위쪽에 페이스북의 검색창에다가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적어볼래요? 여기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잘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예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는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면은 마케팅에선 진짜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페이스북만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인스타그램도 당연히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얘네는 어떤 거를 하는 데냐? 쇼핑몰이에요. 우리랑 같은 쇼핑몰인데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닷컴에 있는 이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여기가 얘네 몰이에요. 그리고 얘네는 지금 보면은 스토어 등급은 빅파워 등급을 갖고 있고요. 요런 상품들을 팔고 있어요. 근데 이 대상 제품들이 보면은 사회초년생, 즉 자취생들이 많이 또 쓸만한 그런 제품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겟으로 잡아서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자기네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자, 로고는 역시 이렇게 만들었죠? 자취생들이 제일 끓여 먹기 쉬운 게 뭐예요? 귀찮으니라 라면이나 끓여 먹지, 그쵸? 즉 라면 이렇게 양은 냄비에 라면을 넣었고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고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보통 보면 초년생의 느낌은 보통 노란색을 쓰죠, 그쵸? 약간 어린, 유치원, 초년생 이런 느낌이니까 사회초년생의 느낌인 노란색을 얘네가 활용을 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요 커버 이미지를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죠. 그러면서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자기네 그 로고를 썼고 이 위쪽에 보면 자취인의 넘버원 안식처라는 서브 텍스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단한 그림이 들어있어요. 이 커버 사진이 너무 복잡하면은 정신이 사나워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심플한 이미지를 넣는 것도 추천을 해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정보에는 이렇게 적었네요. 자취생이라면 무조건 좋아요. 안식처, 뭐 제휴와 광고 문의 해서 넣어놓은 거 보이고요. 보시면은 무려 100만 명 넘게 좋아요를 하고 있고요. 120만 명께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영향력이 큰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고 실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스토어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을 올리고 있느냐? 자기네 광고만 올리냐? 아니요. 보시면은 상단 고정 게시물은 이제 슬슬 추워질 때잖아요. 그러니까 보일러 꿀팁부터 해서 자취생들한테 필요한, 즉 사회초년생들한테 필요한 그런 게시물들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핵꿀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꿀팁을 만약에 보게 되었을 때 나만 볼 거야 하고 저장하실까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요런 어떤 정보가 사람들한테 들어오면요. 사람들은 자기만 그 정보를 알려고 한다기보다도 그 정보를 공유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이대가 자취생 나이대라고 한다면 사회초년생부터일 테니까 20대 초중반서부터 한 30대 한 후반까지가 요즘은 해당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중후반 정도까지. 뭐 40대 돼서도 자취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뭐 넓게는 거기까지도 폭을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자취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걱정되고 하는 게 이제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걱정이 될 수가 있죠. 그럼 그분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을 거고 이런 자료가 정말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 자료를 공유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요. 좋아요가 207건, 그리고 공유만 해도 2300회의 공유가 일어났어요. 네, 이분들이 다 공유했어요. 자기네. 근데 이분들만 공유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거를 내가 여기서 퍼왔다라는 거를 그냥 이거 링크를 보내주기 싫으니까 여기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면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캡처해서 물론 스마트폰으로 보내겠죠.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이 로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 가져왔구나를 알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시물을 또 여러 번 마주치게 된다면 아 여기가 정보 되게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곳이구나 라는 인식이 박히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 사이트에 와서 가입을 하거나 이용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팬을 늘리는 거예요. 자, 기타 게시물 보니까 3시간 전에 올린 거 있네요. 향자라리 한눈에 정리한 향기별 대표 향수. 맨날 헷갈리는 향수 용어 여기서 다 보고 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보이네요. 또 사람들끼리 향수 선물하기도 하죠. 그럴 때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다 싶을 때 이런 거를 좀 참고하기도 할 테니까 이런 자료들을 많이 넣어놓은 게 보이죠? 또 이 나이 때는 또 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포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공유가 많이 일어나거나 좋아요가 많이 퍼지게 돼요. 그래서 뭐 4시간 전, 3시간 전, 뭐 19시간 전, 20시간 전 이렇게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레시피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좋은 정보들을 많이 주고 있죠. 근데 얘네는 본질은 뭐냐면 사실은 쇼핑몰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보를 전달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자기네 홍보를 넣어요. 예를 들면은 요런 거 어때요? 더 깔끔해지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걸 찝어서 그렇지 자취방 원룸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일단 저장화보는 정리쟁이 필수템, 아 여기 대박임 해서 꿀템 30개가 있대요. 근데 레이어 속옷 정리함이라든지 프리미엄 신발 보관함이라든지 요런 게 보일 때 이거 괜찮겠다라는 게 있으면은 또 구입하러 가겠죠? 여기 링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은 그 외부 링크로 이동을 해서 물건을 살 수 있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끔 얘네는 유도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페이지에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아요. 팬이 많아질수록 좋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올렸을 때 그 팬들한테 도달이 되어지는 거니까 팬이 많아지면 좋고, 또 좋은 글은 사람들이 공유를 한다라면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광고는 사람들이 많이 공유해서 보진 않겠죠. 그쵸?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페이스북 자체의 로직이 이런 로직이 있어요. 뭐 어차피 다른 SNS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 자취생으로 살아남기가 되게 좋은 어떤 게시글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좋아요나 공유가 많이 일어난다면 페이스북에서 이 사이트가 어떻다고 생각을 할까요? 되게 좋은 정보를 많이 전달하는 그런 사이트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송출률이라고 할까요? 도달률을 더 높게 측정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많이 있으면 이게 이제 페이지 범핑이라고 하던가, 그래서 스토리 범핑이라던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올리다 보면은 공유가 되게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좋아요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도달률을 더 많이 높여서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페이지의 팬이라고 무조건 다 도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도달률에 따라서 더 많이 도달되거나 덜 도달되거나 할 텐데, 중간에 이렇게 광고를 넣게 되면 실제 그렇게 도달률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광고가 들어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겠죠. 예, 그러고 또 만약에 이렇게 정보를 많이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정보를 받아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 브랜드가 친숙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브랜딩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광고가 들어왔을 때도 이게 어떻게 보면 광고네, 아이 광고 안 볼래 하고 닫기보다도 어떤 광고인지 한번 보자. 아 이거 괜찮네? 이거 한번 사러 갈까? 이렇게 해서 사객이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브랜딩의 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사이트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추천해서 보시면 괜찮을 사이트일 것 같고요. 또 한 군데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맞나? 만개의 레시피다. 만개를 100만 개로 늘렸네. 여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추천해서 보실 만은 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것들을 올리냐면은 이렇게 만드는 방법 있죠. 레시피를 주로 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얘네도 원래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네 몰이 있고요. 실제 이렇게 물건들을 팔아요. 물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이 조리 도구들 있죠? 이런 도구들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만드는 이거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 어떤 사람들이 모일 것 같아요?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요리를 해야 하는 사람, 즉 새댁들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 또는 뭐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도구들을 쓰면은 나한테 이 도구가 없으면 사고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건을 사게 연결하기도 하고요. 또 요리 재료를 공구하기도 해요. 그런 목적으로 이 쇼핑몰, 이 지금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데들, 요거 같은 경우도 얘네가 지금 요런 거 이제 주방용품으로 쓸만하다 이렇게 팔고 있는 건데 요런 식으로 선전을 하면서 내 상품을 팔기도 하는, 간접적으로 이제 팔기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게 이런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페이지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자꾸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서 여긴 괜찮게 이런 부분들을 써보면 괜찮겠다 이런 게 있다면 내 페이지에도 적용을 해보시고 내 마케팅에도 활용을 해보셔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멋있네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나도 적용하면 되겠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한번 조금씩 컨텐츠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도 아까 전에 우리 계정에다가 올린 것처럼 간단하게 한번 게시글을 올려도 보고 샵이라는 것도 한번 조금씩 구성해 보면서 페이지를 조금 더 세팅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